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오랜만이죠. 82번째 영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벌써 7월 넷째 주예요. 시간 진짜 빠르죠. 7월 넷째 주인데 보시면 일정이 뭐가 겁나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월요일 아예 일정 없고요. 화요일도 그닥 중요한 일정 없고 이제 수요일부터 일정이 있는데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두 개 나오고요. 그 다음 종합 PMI도 나오는데 ISM이 조금 더 중요하고 얘네는 오차가 꽤나 크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시면 예상치는 지난달과 거의 비슷한 수준 혹은 조금 악화되는 수준으로 나오네요. 그 다음 목요일에는 매번 그렇지만 GDP 예상치가 나오고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예상 P 프레딕트예요. 예측이에요. 이거 별로 예측이라 중요치 않고 그는 내구재 수주 경기 지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딱히 중요한 거 없다. 뭐 금요일은 원래 중요한 게 별로 없다. 개인 소비자 지출 뭐가 나와요? PCE가 나오는데 PCE보다는 CPI가 조금 더 중요하다. 스타워커님, 페드가 PCE를 더 본다 그랬는데요, CPI보다. 근데 CPI가 2주 정도 먼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얼추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로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그래도 PCE가 발표가 나오면 어느 정도 충격은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시건대에서 조사하는 인플레이션 예상치, 소비자 기대지수 뭐 그렇게 중요치 않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얘죠. 드디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여러분 NXP 세미컨덕터라고 이제 8인치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그렇게 크게 뭐 AI와 뭐 XOXL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당히만 중요하다. 얘랑 TX이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두 개 다 자동차 예전 좀 아날로그 반도체들 하는 회사라서 그렇게 AI와 뭐 우리가 주로 투자하는 SOXL과 크게 관련은 없지만 그 다음 화요일에는 중요한 게 나오네요. 알파벳과 테슬라가 나온다.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죠. 구글은 모회사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차량 인도 대수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었지만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전년 대비 어쨌거나 하락인데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정말 신기한 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화요일날 발표가 나온다. 하지만 테슬라는 또 하나 이슈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아주 트럼프 옆에 착 달라붙어갖고 아주 트럼프가 잘 나가면 테슬라도 잘 나가는 효과를 지금 계속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 경기에 풍향계를 할 수 있죠. 비자카드 사용량이 많고 비자카드 실적이 올라가 경기가 좋다는 뜻이잖아. 그 다음 워렌 버핏이 사랑하는 코카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날로그 반도체라 얘는 그렇게 크게 AI 쪽과 관련이 없다. 수요일에 중요한 게 뭐 나온다. 제가 봤을 때 AI 관련 테마는 알파벳과 퀄컴 요 두 개입니다. 테슬라도 어느 정도 껴있지만 퀄컴은 뭐예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죠. 핸드폰 AP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컴퓨터에서 CPU와 GPU 역할을 같이 하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퀄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 왜? 보세요. 매출 대비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다. 퀄컴이 만드는 AP가 들어간 핸드폰이 중국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이다. ASML도 최첨단 반도체 할 수 있는 EUV 공정할 수 있는 최첨단 커링 엣지 그런 장비를 주진 않지만 중국으로 장비를 많이 판다. 왜? 싼 반도체들 만드는 값싼 것들 만드는 저부가가치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장비를 ASML이 공급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는 살짝 위험할 수 있어. 보시면 웃기죠?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많이 적다는 거, 마이크론도 많이 적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다음 핵심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는 브로드컴인데 얘는 조금 그래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중요 실적보다 기업 실적들이 더 중요하다. 일정 중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게 포인트인데 지난주에 조정을 조금 받아서 꽤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실 거야. 그치? 반도체 특히 빅테크들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야. 뭐 이유는 트럼프가 점점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 뭐 대중 무역 분쟁 속에서 바이든이 중국향 반도체들 규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받은 거고 또 뭐 트럼프가 JD 벤스라고 부통령을 임명했는데 그걸 보통 언더 티켓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티켓을 끊어줬는데 그 사람이 또 빅테크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죠. 기회주의자 성향이 매우 강하고요. 근데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많이 올라서 조정받은 거야.
지난주에 TSMC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완벽했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근데 평상시였으면 여러분 이게 조정받다가 쭉 올라야 되는데 떨어졌어. 얘도 조정을 꽤 받았어. TSMC도. 왜?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추세 꺾인 건 아니라 볼 수 있다. 왜? 조정이 오지만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조금 바닥이 되지 않을까. 물론 실적이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고, 실적이 나오는데 빠진다 그러면 반등할 가능성이 꽤 있다. 조정을 받아서 이미 안전한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많이 도망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이랑 저희는. 그래서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주에 바닥을 치고 우리는 또 큰 돈 한번 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제 예상과 다르게 경기지표와 고용지표가 생각보다는 엄청 더 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진 않았다. 그래서 7월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9월 내리는 게 컨센서스로 돼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엔화 약세. 엔화가 너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정부가, 일본 중앙은행 BOJ가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야 돼. 그럼 BOJ는 달러를 어떻게 갖고 있어? 현금으로 갖고 있어? 뭘 갖고 있어 여러분? 이러고 쫙쫙쫙 나와야 돼. 뭘 갖고 있어? 채권을 갖고 있죠. 미국 채권을 들고 있었어. 아, 근데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채권을 팔아. 미국 채권을 팔면 채권의 가격, 미국 채권 떨어지겠지. 떨어지고 반대 관계인 금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지. 이해되세요? 이게 팍팍팍 머릿속에 그려줘야지 거시경제 공부가 제대로 잘 돼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엔화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 채권을 팔아서 달러를 가지고, 그 팔아고 들어온 달러를 가지고 엔화를 사야 돼. 그럼 미국의 금리, 시장금리, 시중금리라고 하죠. 시장금리, 시중금리 다 비슷한 말입니다. 들이 올라가. 뭐 2년째, 7년째, 10년째 이런 미국 채권금리들이 쫙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 미국 경제도 쉽지 않아질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 헷갈리지 마. 정책금리는 뭐야? 기준금리다. 페드가 FOMC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게 기준금리고 정책금리라고 한다. 정책금리에 연동돼서 정책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있는 여러 금리들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채권금리, 또 뭐 RP, 회사채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해서 올라버리잖아. 근데 일본이 엔화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마치 시중금리를 쭉 올라가면 마치 무슨 요구랑 비슷한 거야? 기준금리 올린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이 또 올라? 빡세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어요? 이미 필사의 방어 중이긴 해. 그래도 방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그리고 일본은 여러분 미국의 따까리죠. 정말 따까리 맞습니다. 왜냐면 자기네 엔화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달러 팔고 그 다음에 엔화 살 거 아니야. 이걸 미국한테 보통 허락받고 합니다. 일본은. 제니 옐런한테 전화해서, 뭐 파워런트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옐런한테, 보통 옐런한테 전화해서 준아 나 이거 사도 돼? 옐런이 안 돼? 그럼 못 사. 이런 게 일본이거든. 그래서 이 상황이 일본이 꽤나 공격적으로 방어했거든요. 엔화를 지난주, 지지난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미국이 조정받은 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국면을 보고 7월에 아직도 기습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야, 지금 이렇게 지금 다 9월이라 하는데 무슨 7월이야. 그럼 여러분 과거에 그런 적 없을까요? 꽤나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상황 핑계대고 급하게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이번엔 내리면 호재다. 왜? 내리면서 만약에 7월에 혹은 9월에 내리면서 이렇게 말할 거거든. 침체는 없다? 우리 상황 봐가면서 할 거야. 우리 이번에 지난번처럼 급격하게 내리지 않을 거고 0.25씩 내릴 거야. 그럼 시장이 안 쫄지? 뭐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가 보네. 야, 이거는 그 경기 침체 올까봐가 아니라 물가가 잡혀가기 때문에 내리는 거네 라고 이해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조정이 없을 것 같다. 호재로 받아들일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수익률 상반기에 100% 돌파했다. 재계약률 100%. 감사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했는데 말했으면 환불해드린다. 사기 걱정 없다. 그래 여러분, 이 얘기 꼭 들으고 싶다. 지금 오시면요 대박 납니다. 왜요? 조정이 꽤나 받아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하고 있다가 미국 주식으로 오고 싶으신 분들 지금 오셔라.
대박 찬스다.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진짜 찬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오시면 엔간해서 정말 안 했습니다. 연락 주세요. 스타워크였습니다. 오랜만이었죠?